자, 우리 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특징이죠.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하나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잘 이해를 처음에 오면 못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구성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조를 만들거나 한 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냐면 나이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학습 능력이 비슷해야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이때의 학습은 그런데 무슨 의미일 때만 그러냐면 기술일 때만 이 말이 통해요. 어린아이들도 똑똑한 아이가 있고 큰 아이들 클수록 오히려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은 젊은 선생님이면 한 선생님은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부모님들이 젊은 선생님들을 선호할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 훨씬 더 경력이 많으니까 실력이 훨씬 더 좋고 아이들을 더 잘 볼 텐데, 그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학습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라 그러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집을 풀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것은 여러분 부모님들도 다 해본 문제지만 계속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자게 만들어요. 우리 학교에 오면 어린아이부터 아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들 얘네들도 잠을 자지는 않아요. 그리고 다 무엇을 하냐면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러면 공부만 하나요? 라고 또 물어요. 체육 시간이 아마 우리 학교만큼 많은 체육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학교에서는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거예요. 또 체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는 체육이라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조건이 요번 여름에도 어제 확정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계획표 시간표 만들 때 우리가 주로 바닷가 이런데 이제 계곡 이런데 가고 축구하고 여러 개 했지만 어제 또 어떤 게 확정이 됐냐면 카약 있죠. 카약 첫 번째 주는 카약하고 두 번째 주는 보트, 고무보트, 노 저어서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뭐죠? 물에 떠서 생존 수영. 생존 수영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 동안 요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요일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금요일날 또 이제 주말 이런데 무슨 미술관도 가고 요번에 강릉 합창다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음악회는 요번에 못 가지만 음악회까지 꼭 가고 아이들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죠. 근데 특히 체육에서는 아이들은 집중력이라 그러는 것이 체력에 의해서 생깁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이것들이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것이 체력과 어떤 것에 대한 호기심을 동시에 발휘할 때 얘네들은 집중력이 생겨요. 근데 이 제도로는 아이들이 하는 것도 다 비슷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각자 같은 나이 아이들이 뭐를 해야 돼요? 경쟁을 해야 돼요. 근데 경쟁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엇을 얼마나 아느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러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작은 책상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열심히 문제집을 풀면 얘가 점수는 좀 높아질 수 있지만 얘가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지 못해요. 사람들은 아니 점수가 높으면 경쟁력이 더 세지 않나 하는데, 절대로 사회라 그러는 것은 저 아이가 얼마나, 만약 공부로 얘기를 할 때도 저 아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똑똑하냐로 결정짓지, 제가 실제로 뭐 하고 물으면 모르는데 점수만으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는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거나 뭐 광합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 광합성이 뭔가요? 그러면 이거 그 빛광자잖아요. 빛을 갖다가 합하는 어떠한 거죠. 그래서 빛을 갖다가 합해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은 아이는 광자, 합자를 아는 거죠.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 이렇게 해서 까먹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첫 번째 빛이 무엇을 합하는 건가? 라고 머리에서 물어야 돼요. 빛이 무엇을 합하길래 빛이 합한다고 하나? 두 번째는 뭐를 합한다는, 빛이 뭐를 합하냐면 나뭇잎에서 이 뒷면, 나뭇잎 앞면은 빤빤하죠. 그래서 이거는 햇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햇빛. 그래서 햇빛을 받아들여서 나무 뒤는 조금 성글성글하죠. 거기에 구멍이 커서 그래요. 그 구멍으로 뭐를 받아들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나무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땅에 뿌리를 들고 있잖아요. 다른 무기질도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땅 속에 있는 물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물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인 거, 다시 말해서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하고 하이드로진 oksa이드, 물하고를 합해요. 합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내서 요 놈은 버리고 요 놈만 요거하고 합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CH2O라는 놈이 나오고 그 다음에 O2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랑 이렇게 자르고 요거와 요거는 합하고, 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요 햇빛을 받아낸 힘으로 해요. 그래서 빛으로 탄소와 카본과 물을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내보내요. 그래서 그 숲이 많은데 가면 공기가 맑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산소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합하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설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
그러면 설탕이 뭐냐면 단 것이 아니고 이때 설탕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세포가 먹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광합성으로 요거와 요걸 합했다 그래서 설탕은 어떤 모양이든 다 탄소와 물을 합했기 때문에 탄과 물을 합한 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자, 물이 금방 하이드로라는 말을 배웠으면 카보하이드로 그죠? 이렇게 되면 hydrate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탄수화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다 설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빛이 이것과 이걸 합해요? 무엇 때문에 합해요? 바로 우리 세포들이 먹는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설탕은 한 가지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나가면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알 수 있어요. 유치원생까지도. 자, 우리가 태어나면 밥 먹으면 아이는 죽어요. 엄마 젖을 먹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크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찬 또는 과일. 그죠? 그래서 요렇게 먹으면 우리가 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세 가지 당을 사람은 먹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젖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젖당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젖이 뭐예요? 밀크죠, 밀크. 밀크가 이탈리아 말로 뭐예요? 라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라떼를 마시는데 우리는 커피 라떼를 커피자 빼놓고 얘기를 해서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가서 라떼 달라 그러면 우유 줘요. 그러니까 커피 라떼를 우리 매일 마시면서 이게 뭔지 모르고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의 호기심만 있어도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당이 뭐냐면 락토스예요. 락토스 OS가 붙으면 설탕이란 뜻이에요. 라떼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락토스 이제 요걸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이제 이게 뭐 2탄당, 1탄당, 세포는 1탄당 영어로 뭐예요? 그럼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사카린이라고 먹잖아요. 모노세카라이드 옛날에 설탕 대신. 그래서 사카린이 한 개인 것 이게 1탄당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어렵지 않고 한자로 알면 너무나 더 쉽고 그래서 그런데 밥에서는 밥에서 전분을 빼먹는 거죠. 전분은 다탄당이기 때문에 세포가 못 먹어요. 세포는 탄당만 먹는다고 그랬죠. 1탄당만. 그렇기 때문에 전분을 쪼개요. 2탄당으로 일단. 2탄당으로 쪼개서 서크로스로 쪼개고 이놈을 들어가면 또다시 1탄당으로 쪼개요. 이때 1탄당의 이름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당. 당연히 CH2O겠죠. 이것이 6개가 뭉치면 포도당이 되는데 이거를 영어로다가 글루코즈예요.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우리 설탕물은 어때요? 끈적끈적하죠. 글루가 뭐예요? 풀이잖아요. 끈적끈적한 거예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당이다. 제일 끈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과일 중에 가장 단 게 우리가 포도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전분이라 그런 거, 스타치라 그러는 것을 쪼개요. 그래서 서크로스로다가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쪼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효소가 필요하겠죠. 요것들을 갖다가 우리 입에서 밥 먹을 때 많이 씹으라고 하잖아요.
왜 많이 씹으라고 하죠? 자, 입에 음식을 넣고 오래 씹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아멜라제가 나온다고요. 자, 요거 용어로 다시 써볼까요? 에멀레이즈예요. ASE가 들어가면 요놈은 분해하는 놈들, 요놈 OSE가 들어가면 분해당한 놈들. 그러면 자, 우리가 요게 라떼잖아요. 락토스 그러면 뭐가 돼요? 아하, 젖당이 되는데 여기에 락테이즈라 그러면 뭐가 돼요? 아, 젖당 분해하는 놈이 되죠. 근데 이 말을 왜 이걸 젖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책에 이거는 뭐라고 나와요? 일본 사람들이 발음하는 대로 락타제라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 라떼 알고 에이즈는 이거 분해하는 놈들인 거 알면 에멀레이즈가 뭐야? 아밀이 무슨 뜻이냐면 다탄당이에요. 다탄당의 대표적인 놈들이에요. 이 놈들을 구분하면 이탄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놈들을 또 잘라내면 포도당이 되겠죠. 포도당은 더 이상 못 자르죠. 1탄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락테이즈는 락토스는 2탄당인데 여기에 요거만 하나 붙여주면 갈락토스라고 해주면 요것이 바로 우리가 1탄당으로 먹는 젖당이에요. 자, 그리고 과일에서는 어떤 놈을 우리가 먹냐면 프럭토즈, 그죠? 프루트 알잖아요. 과일. 여기서 나오는 당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당을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이즈가 필요하겠죠. 근데 락타제라고 이걸 그냥 외워버리려면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이 공부를 해낼까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전부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지 않는 아이 몇 명의 아이들만 이거를 외웠는데 외워서 죽으라고 외워서 이 아이 머리에는 야 공부는 어렵다. 그리고 이 공부는 너무 어렵고 특히 영어로다가 한다 이러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한자를 어떻게 집어넣어? 이거 외우기도 힘든데 라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해요? 시험 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쉽게 이해하고 영어든 한국어든 중국어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길 물어보고 이 음식 얼마냐 그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외국어를 그저 외워서 하는 수밖에 없고 역시 지식인이 되기에는 늘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식인이 수학을 하면 영어는 못해야 돼요. 이러한 이상한 지식인이 되죠. 체육 선수가 되면 공부는 못하는, 그죠?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이게 공부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이 아이들이 나이가 같은 아이들을 모아놓으면 이거는 불가능해져요. 얘네들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점수가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애들은 자게 돼 있어요. 지금 문제 풀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머리가 점점점 나빠져서 결국에 어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영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뭐라고 해요? 우리나라 어른들 맨날 하는 얘기 있죠. 학교 졸업했더니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무 쓸모 없더라. 쓸모 없지 않죠.
이거를 가져야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영어로 뭐야? 저 땅이 영어로 뭐야? 그러면 너 왜 과학 시간에 영어 질문을 하니? 포도당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중학교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본질과는 아주 다른 것들만 뽑아서 해놓고 반을 이렇게 구성해서 얘네들끼리 경쟁을 시키는데 그것은 점수와 문제 풀이고 시험 끝나고 나면 어차피 얘네들도 다 까먹어요. 이렇게 외우면 락타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도대체 수십만 개가 수백만 개가 넘어가면 이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줄이고 몇 개 안 나오게 요렇게 해놓고 요거만 딸딸 외워서 미리 문제 주고 예상 문제 주고 뭐 다 풀게 해놓고 그러고 해도 애들은 너무 못 풀어요. 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하면 다 나오는데 애들은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배워왔어요.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이것들을 배워왔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는 안 되고 점수만을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그거를 위해서 인격 형성의 시간을 스스로 버려야 되고 아이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눈치 보고 미우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한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왕따라는 것이 현실화되고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좋은 그것을 만들어서 해도 아이들은 또 계속 지낸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아이들은 왕따와 폭력 속에 있도록 강제로 집어넣어 놓고 너는 왜 폭력을 썼냐고 야단치는 게 돼요. 근데 어른들 머릿속에서 이게 없으니까 정말 아이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40살, 할아버지 40살, 엄마 40살, 아버지 40살, 아들 40살, 딸 40살. 근데 이게 전부 남자야. 이렇게 묶어 놓으면요, 이 가정은 그저 전쟁 이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아름다움과 사랑을 배우는 것은 아래 위가 통할 때 그래요. 소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머릿속에서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인지 몰라요. 어른도 그렇게 배우고 컸으니까. 나이가 같아야 비슷하게 서로 도움을 줄 거 아니냐. 나이가 어린애 초등학교 1학년과 고3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반이 되느냐.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왕따와 폭력 만들고 아이들 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 아이들이 태어나니까는 여러분들 머리가 나빠집니까? 아니면 공부하던 걸 안 하게 돼요? 그렇지가 않죠. 아이가 엄마 강압성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그런 건 학교 가서 배워? 왜 엄마한테 묻니? 이런 이상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어른이 되면 그래? 엄마도 그거 오래돼서 까먹었는데 아이고 참 기회 줬다 같이 알아볼까? 또 아들이 아빠 강압성이 영어로 뭐예요? 오, 꼭 알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 아빠도 모르네. 야, 아빠 대학교까지 나왔는데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같이 외워보자. 이러면 가정의 화목과 함께 정상적 가정이 되고 모든 것이 올바로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살던 사람은 웃기네 이렇게 대답하게 돼 있어요.
돈 벌어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그건 비현실적이다 하는데, 여러분 선진국이란 데가 돈 많이 벌어서 돈 많다고 선진국인 거예요? 사람들의 클래스가 높아져서 선진국 되는 겁니다. 돈만 많다고 선진국 되지 않아요. 이 세계에 우리나라보다도 GNP 10배 넘는 공부 안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돈 다 대줘도, 유학까지 다 대줘도 안 가고, 유학도 안 가고 공부를 왜 해? 평생 놀아도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태를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자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동물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고 먹는 걸 자유롭게 해도 파리나 모기보다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해도 파리보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걸 갖다가 할 때 자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고생한 만큼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 안 하면 돈 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남 비난하게 되고 인생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조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고3이 같은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덧셈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옆에서 얘를 비판하는 거 이해는 할 게 없어요. 야, 너는 어떻게 37 더하기 22도 못하냐? 얘는 다 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러한 문제 풀이로 가지 않으면 37과 22는 어떻게 더할 수 있지? 라고 얘가 물어보면 얘가 고민해야 돼요. 당연히 37 더하기 20이니까 요거 9 더해서 59지라고 대답하는 애들은 공식 외운 애들이에요. 자, 1 더하기 1은 2일까요? 1이 사과고 1이 코끼리라고 쳐봅시다. 이게 답이 2일까요? 어떤 것도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사과가 이렇게 3개 있는 거랑 요만한 거 3개 있는 거랑 박스 100개씩 들어간 박스가 3개 있는 거랑 다 3이에요. 그러면 3이란 게 뭘까요? 정말 이거는 다 3 맞을까요? 맞다고 하는 순간 이것도 3, 이것도 3, 이것도 3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수학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철저히 이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수학은. 따라서 수학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응용할 뿐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2 곱하기 3은 6이래요. 2 더하기 3은 5래요. 제가 참 많이 질문해 봤어요. 사과 2개 더하기 사과 3개는 몇이냐? 5다. 그럼 사과 2개 곱하기 사과 3개는 몇이냐? 6이다. 여러분, 사과 2개하고 사과 3개 갖다 드릴 테니까 5는 만들기 쉬운데 이걸로 사과 6개 만들면 마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과면 이거는 사과 봉지는 되어도 사과는 안 돼요. 덧셈과 곱셈의 다른 거는 단순히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대수가 다른 거. 이게 사과면 덧셈과 뺐으면 뒤에도 사과여야 돼요. 사과 2개에다가 사과 봉지 3개를 더해라. 그러면 5개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반대예요. 사과 2개면 사과 2개씩 3봉지일 때 사과가 6개 나오지. 근데 사과 2개하고 사과 3개는 못 곱해요. 참 희한하죠. 이거를 어른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을 야단쳐요. 문제 안 푼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게임하고 그저 남 안 보는 틈으로다가 뭔가를 인생을 헛되게 보낼 생각들을 할 기회만 주어지잖아요. 하나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덧셈과 곱셈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라는 말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문제 풀어. 그냥 2 곱하기 3이 6인 건 너 아직 그것도 모르니?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2, 3은 6 이것조차도 외우지 않으면 대답 못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완전한 전능화로 만들어 놓고 나이 같은 애들로 묶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게 하는 순간 초등학교 1학년과 고3이 같이 있으면 이때 진정한 학문이란 게 생겨요. 고3이란 아이는 얘가 2 곱하기 3이 6을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얘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6인지 알려주려면 지금과 같이 자, 2 곱하기 3은 6이야 라고 말해서는 되질 않아요. 자기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라도 알게 하려면 자기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다니 그것도 모르는 바보가 어딨어?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야기를. 그래서 바보로 만들어낸데 얘가 똑똑한 생각할 줄 아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너는 그것도 모르니 하고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이 편을 들어요. 얘는 점수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의 이 수업 결과는 정말로 좋습니다. 아이들의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르치지 않아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얘하고 무슨 폭력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이 반에서 이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 아이든 자기 고민은 선생님에게 그리고 이 아이를 보며 왜 고민하는 줄을 알아내는 방법을 통해서 모든 과목을 아주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올바른 방법은 꼭 이렇습니다. 껍데기로 겉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과 암기가 아닌 이해와 하나를 알면 10개를 아는 이 방법은 이러한 시스템에서만 옵니다. 제가 30년 이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자, 공부는 선생이 하는 겁니다. 이 선생보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역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왜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같은 단어로 만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해하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 다른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완전히 다르게 우리 학교는 설립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 나올 때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